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설주한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한 부장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뭐 드시네요? 소주 주세요? 술 주세요? 그거밖에 안 하네요. 갑자기 초록장에서 이상하실 수도 있죠. 먹자는 안 되게 술을 되게 취하잖아요. 저안 취하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술자리 면접이라는 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술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일단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예산 상설시장이 있거든요. 이게 더본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점주를 모집하는 가운데 이 제보자가 지원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서류 접수를 하고 그리고 정식 면접까지 끝난 상황에서 더본코리아의 부장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 술자리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는 인성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적절한 질문들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제보자가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그 점주들과의 술자리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도 부당한 언사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 대표에게 직접 알리지는 못한 상황에서 현재는 가게를 접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녹취에 등장하는 더본코리아의 부장, 피해 여성에게 자신에게 전권이 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왜 백장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사인을 저한테 애벌 복구를 해서 제가 붙여줬어요. 제 조건. 우리 직원이 엄청 많이 쓰는데 왜 티켓을 주시냐고. 네, 일단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술자리 면접이라는 건. 일단은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요. 일단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그 직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를 했고요. 네. 외부 조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 조사기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고용노동부에 대한 조사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 수사까지 의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전애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갑질 의혹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직접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노동부에 8일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위력적인 지위 남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이 해당 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겠지만 이 회사에서 채용 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더본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더본코리아와 관련한 각종 논란들 잊을만 하면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장 회사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도 할 것 같고요. 상장했을 때 가격보다는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가 너무 상장에만 치중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장 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회사의 주인이 과거에는 백종원 대표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었겠지만은 지금 이제는 주주가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주가 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본코리아가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무슨 백캠 논란이라든지 감기로 얼음 논란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백종원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떨어지던 주가를 반등시킨 계기가 됐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점 때문에 이번 사태에 이런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 아마 주주들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후속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현직 고위 간부 잔여 10명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임용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건가요? 일단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올해 2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했었던 감사 보고서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 조카 그리고 사위 이런 사람들이 11명 정도가 부정하게 채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면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서 수사 의뢰를 한 것 이외에 지금 중앙선관위 내부적으로도 10명에 대해서 일단은 직무 배제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청문 출석을 지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채용이 된 사람들이고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행동을 했었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6명 정도가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좀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일 앞둔 조기 대선에서 국민적인 신뢰 다시 얻으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 보세요?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본인들 기관, 특히나 선관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폐부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해도 될 정도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어떤 전 쇄신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거의 쇄신책에 대한 첫 번째 전제는 부정 특혜 채용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 엄정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임용 취소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철현 변호사님께도 짧게 여쭤볼게요. 선관위가 신뢰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선이 바로 앞으로 와 있는데 올해 2월에 나왔었던 감사 보고서를 보고서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 부정 채용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정말로 우리 대선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이번에 임용 취소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신뢰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 이슈의 이야기 강변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